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시, 서, 화를 남긴 추사 김정희 선생. 그 중에는 차와 관련된 선생의 글씨도 많은데요. 선생의 버신 초이 선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특이한 내용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대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대사의 편지 또한 보고 싶지 않소. 몽둥이 30방을 아프게 맞아야겠구려. 몽둥이 30방을 아프게 맞아야겠다니. 당대 최고의 대학자였던 추사 선생은 왜 그것도 가장 절친한 벗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차 때문이었습니다. 차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추사 선생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 그는 대대로 판서를 지낸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영특함은 어렸을 때부터 유명했는데요. 북학의 대가 박제가와의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추사 선생은 이미 3살 때 붓을 잡기 시작했고 6살 때에는 월성위국에 입춤첩을 써붙일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요. 이를 본 박제가는 어린 추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대학자 옹방강 역시 해동 제1의 문장이라 칭송하며 스승을 자처할 정도였습니다. 말로 요즘에 한류 하는데 아마도 한류 1세대가 추사 선생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경이라는 시장에서 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고 북경의 지성계에서 혹은 예술계에서 추사를 용인해줬거든요. 그리고 허락해주고 추사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아껴줬던 게 당대 북경의 사정이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요즘 한류 스타의 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추사 선생은 그의 나이 24살인 1809년 아버지 김노경과 함께 중국 연경으로 연행을 떠납니다. 그때 맛본 갖가지 종류의 중국의 명차들. 이후 추사 선생은 차 마니어가 되었고 그가 쓴 글을 보면 차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이가 자신이 만든 차를 붙여왔는데 몽정차나 노화차에 못지 않았다. 다품이 과연 승설차에 남은 향기라 하겠습니다. 일찍이 청나라에서 이 같은 차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40년 동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추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다도 문화에 끼친 영향은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도란 것은 일부 불가에서 스님들이 이렇게 즐기던 거였고 민가에서는 아직 다도라는 것들이 그렇게 18세기만 하더라도 보급되지 않은 문화였는데요. 추사 선생님 호가 한 500여 개가 되는데요. 그 가운데 뭐 차와 관련된 호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명유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 차에 관련된 가르침이나 교류도 하는데 우리나라 다도 문화의 3대 거성인 다산, 초이, 추사. 그중 다산 정약용 선생은 우리 차의 중흥조로 조선 초기 거의 사라졌던 차 문화를 다시 일으켰죠. 다산의 제자였던 초이 선사, 초이를 통해 조선차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초이의 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에는 추사의 공이 컸습니다. 초이의 차를 맛본 추사 선생은 초이차 예찬제가 됩니다. 그 후 추사 선생에 의해 당대 예단에 초이차가 널리 알려졌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그의 다도 생활에 최대 위기가 닥쳐옵니다. 정권 다툼에 의해 제주로 유배된 거죠. 추사 선생이 제주로 유배 온 건 1840년. 집 둘레를 가시덤불로 둘러싸 거주지를 제한했던 위리안치. 유배 생활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차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어떻게 구하지? 딱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구나, 진짜. 현재 제주는 전라남도 보성과 더불어 최고의 차 재배지가 되어 있지만 재배가 시작된 건 1900년대 이후로 추사 선생의 유배할 당시 제주에서는 차를 구경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당시 추사 선생이 즐긴 차는 찻잎을 지디겨 쪄서 만든 떡차. 제주에서 이 떡차를 구할 수 없었던 건데요. 차를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인 버신 초이 선사에게 차를 보내달라고 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차 시절은 아직 이른 게요? 아니면 이미 따기 시작하였소? 몹시 기다리고 있다오. 해차는 몇 근이나 따시었소? 남겨두었다가 장차 내게 주시겠소? 우전차에 잎은 몇 근이나 따시었소? 언제나 이어 보내주어 차에 대한 욕심을 진정시켜 주시려는가? 날마다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오. 추사 선생의 차에 대한 애정과 초이와의 우정이 담긴 글씨들, 정겹고 아름다운 차 문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사 선생 계시오. 아니, 이게 누구요? 초이 스님. 대감께 선물이 있소이다. 이 귀한 걸 참으로 고맙소. 고맙소. 1843년 초이 선사는 유배지인 제주에까지 추사를 찾아올 정도로 둘 사이의 우정은 각별했습니다. 추사와 초이는 동갑내기였는데요. 이때 초이는 반년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차나무를 심기도 하고 다도를 전파했던 거죠. 그 당대의 제주 바다라는 것이 넘기가 그렇게 용이치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초이 선사는 제주도에 있는 추사를 찾아서 5번을 넘어옵니다. 5번을 넘어오는데 그냥 넘어왔겠어요? 넘어올 때마다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 일화들이 많죠. 그래서 차나무도 갖고 와서 심었다는 얘기도 있고 갖고 와서 이제 차를 서로 마시는 얘기도 많고요. 적어도 제주도 다도 문화의 인문학적인 기원을 대라고 한다면 저희는 기꺼이 추사 선생에 비롯되지 않았나. 처음에는 점잖게 차를 청했던 추사 선생. 하지만 선생의 차에 대한 욕심은 멈추지 않고 날로 더해져만 갑니다. 육차가 갈급한 폐를 적셔줄 수 있으나 양이 너무 적구려. 스님의 차 바구니를 몰래 뒤져서라도 봄 안으로 보내주면 좋겠소. 편지만 있고 차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구려. 생각건대 산속에 바쁜 일이 필히 없을 터인데 사람을 양단간에 딱 끊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나는 대사는 보고 싶지도 않고 대사의 편지 또한 보고 싶지 않소. 차를 보내지 않으면 덕산의 몽둥이를 받게 될 터이니 한 방의 몽둥이는 수백 천 겁이 지나도
피에 달아날 도리가 없을게요. 지극히 인간적인 선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죠. 하지만 한양에서 차를 받는다고 해도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한양에서 뭐가 왔습니다요? 그래? 분명 차 선물 때다. 어서 이리 죽어라. 어서. 한양에서 지인들이 보내온 차, 부푼 마음으로 풀어보지만 아니 이럴 수가. 차가 다 엉망이 됐다. 이게 어찌 된 거냐? 에이, 이렇게 며칠째 날씨가 습한데 차가 어찌 제대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요? 제주 날씨가 원래 이렇습니다요. 이렇듯 차를 마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애가 타는데요. 결국 선생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얘야! 거기 밖에 있느냐? 예, 대감마님! 도저히 안 되겠다. 차가 없으니 사람이 살 수가 없구나. 차를 만들자꾸나. 예? 이우원의 중노차란 시에 보면 빛낭립 황차를 만들어 마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빛낭립 황차라는 대목인데요. 추사 선생이 직접 제주에서 만들어 마셨다는 빛낭립 황차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황차는 발효차의 일종으로 50-60% 정도의 발효 과정을 거친 차입니다. 일반 녹차와 달리 위를 보호하고 장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위장병과 풍토병에 시달렸던 추사 선생에겐 안성맞춤인 차였던 거죠. 황차의 경우는 황차는 이제 발효의 정도가 이제 중간 정도예요. 녹차와 그다음에 이제 청차의 또 중간 정도, 우롱차의 중간 정도의 발효차인데 황차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화기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아마 추사 선생님이 즐겨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바로 빛낭잎의 정체인데요. 조사 결과 빛낭은 열대 야자수였습니다. 이 야자수 잎으로 차를 만들었다는 건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빛낭나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빛낭의 이포차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잘못된 얘기가 아니 다른 나무의 잎, 다른 식물의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든 게 잘못 와전된 게 아닌가. 물론 그 빛낭의 종자는 굉장히 유명한 그 기호식품으로서 이제 널리 옛부터 그 애용이 되고 있지만은 야자의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 아직도 사실은 저는 믿기지는 않습니다. 더 알아보니 사전에는 빛낭의 어린 잎은 식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차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작진은 일단 빛낭나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서귀포의 한 농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예요. 여느 야자나무와 다를 바 없는 빛낭나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잎도 아주 뻑뻑해 보이는데 이 잎으로 과연 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빛낭나무의 어린 이파리를 얻어 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한 다원. 이곳에 있는 차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사의 빛낭립 황차를 실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차 전문가조차도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던 빛낭립 황차.
우선 잎을 잘게 썰어 차로 가공할 준비를 하는데요. 글쎄 이걸 가지고 과연 차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보통 야자수락하는 게 뭐 이렇게 그냥 이 딱딱하고 질겨서 이게 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이 되고 아마 자르기도 힘들고 발효를 시켰다 하는데 이게 딱딱해서 발효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까 만지보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잘게 자른 빛낭잎은 향이 잘 배어나도록 손으로 비벼줍니다. 조리 때부터는 훨씬 부드럽고 맛도 훨씬 좀 뛰어날 것 같기도 하고 향이 지금은 약간 풋풋한 복숭아 향이 나는데 나중에 좀 익으면 이게 진짜 달콤한 우리 잘 익은 과일 있잖아요. 그런 향으로 바뀝니다 이게. 상상조차 안 되는 맛인데 일단 발효를 시키기 위해 유념한 잎을 천에 싼 후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온돌에 놔두는데요. 향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다음날 다시 찾은 다원에서 만난 발효된 빛낭잎. 추사 선생이 황차를 덮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보다 좋은 향을 얻기 위해 살짝 덮어보기로 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완성된 빛낭잎 황차. 처음엔 드세게 푸르러 보이던 빛낭잎이 제법 찻잎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잭슨이 바로 차에서 바로 합니까? 진한 찬물이 우러난 빛낭잎 황차. 과연 추사 선생이 직접 만들어 마셨다는 빛낭잎 황차의 맛은 어떨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그 맛이 뭐라 할까 그는 그 과일 향 그게 은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달콤하면서도 단맛이 지금 입에 고이거든요. 단침이 고이면서 그냥 맑고 깨끗하다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면 더 좋은 차가 나올 것 같아요. 훨씬 맑고 진짜 주사 선생님을 닮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학문과 더불어 추사 선생의 평생 지기가 됐던 차. 차를 보내준 벗들에게 써준 글씨들은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걸작이죠. 초기 추사체와 달리 담백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변한 글씨체는 당시 어렵게 마셨던 빛낭잎 황차를 닮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주도의 다도 문화의 한 기원이기도 하고 제주도의 다도의 어떤 새로운 컨텐츠로 이렇게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계기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추사 선생처럼 자신만의 차를 정해서 한 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